네, 이제 36강입니다. 예, 현대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재헌 국회의 활동과 6.25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국회는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봤던 그런 용어이긴 한데, 사실은 국회는요, 이게 회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재헌 국회는 특별히 그 다음 국회가 생길 때까지는 다 재헌 국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도 재헌국회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이후에도 재헌국회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이 있는 거예요. 48년, 49년부터 시작해서 50년의 한 5월까지는 계속해서 재헌국회라는 말을 씁니다. 보겠습니다. 재헌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일단 뭐 재헌국회는 재헌, 헌법 제정했겠죠. 예.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 정통령이라고 당시에 그랬는데 뽑았죠. 그리고 그 대신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재헌 헌법은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뭐예요? 간접 선거, 즉 총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국민 투표가 아니라 간접 선거로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헌국회가 만든 법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사실 광복 이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친일파 청산, 그것을 하는 법이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언제래요? 1948년, 중요한 건 5월인데요. 바로 9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먼저예요. 그리고 친일파 정산이 나중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인데요. 친일파 청산법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민족행위라고 한 건 친일파라는 단어 자체를 규명하기가 정의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데 특별히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어요. 바로 1조에 있는데요. 일본 정부와 통보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일합병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는데 일조한 사람이란 뜻이고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비슷한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식민지를 가져온 그 장본인들, 그들은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요, 보시면은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괴롭힌 사람들은 역시나 이것도 보세요, 사형에 처할 수 있다잖아요. 이렇게 뭔가 나라 팔아먹은 사람, 독립운동가 괴롭힌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 이게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언제라고요? 1948년 9월, 대한민국 담입니다. 그런데요, 요걸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또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1948년 10월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9월에 법을 만들고 그 다음 달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뭘로 시험에 나오냐?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두 개 다,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짧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방 해체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49년 6월에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친일파 청산은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또 농지개혁이 나오는데요. 농지개혁,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일제히 토지조사 사업의 그 이후로 일제가 또 전총독부가 우리나라에 많은 땅을 가져갔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간 이후에 남아있는 친일파와 일본인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땅이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은 땅을 또 팔아야 됐어요. 왜냐면 땅 없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 속에서 농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군정의 농지 개혁은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안공사라는 관청을 두어서 단순하게 일본인들이 놓고 간 땅을 관리하는 정도 그 수준이었어요. 아주 소극적인 그런 농지 개혁을 했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법을 만들었어요. 농지 개혁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실제로 농지 개혁을 합니다. 원칙은 이거예요. 경자, 유전, 뭔 뜻이에요? 땅 없는 사람이 땅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자, 농사 짓는 사람이 유전,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니까 소작농을 없애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시작이 되면서 땅 없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면서 시작이 된 그런 나라예요. 농지 개혁법이 제정이 된 것은 1949년인데요. 49년 6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포되고 시행이 된 것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이요. 6.25 3개월 전에 시행이 됐네요. 우리 시험은 일단은 이 재정과 공포를 좀 구분하는데요. 재정이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재정은 1949년 6월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재헌국회에서 한 거예요. 이승만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헌국회가 아직은 재헌국회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재헌국회가 만든 법이 벌써 2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반민족행위 처벌법. 두 번째, 농지개혁법. 이 2가지가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한다. 경자, 유전. 이것이 바로 농지개혁법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업적이며 재헌국회의 활동이기도 한 거예요. 농지개혁법의 내용을 보시면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게 원칙이에요. 삼정보라는 땅이 있는데 아주 큰 땅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정보만 가지고 나머지 땅은 정부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유상매수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유상분배는 농민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5년 동안 농산물로 그 수확물로 땅값을 갚아요. 그럼 이제 정부가 그걸 갖다가 다 지주에게 줍니다.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유상이에요.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무상이라고 하면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이에요. 근데 이쪽은 유상입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이 일제가 한반도에 남겨놓고 간 재산 중에서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또 처리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농지가 아닌 재산들은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뭐예요? 귀속재산 처리법. 언제예요? 1949년 12월인데 위에 다시 보니까 농지개혁법의 제정은 1949년 6월이거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처리하고 6개월 있다가 귀속재산 처리하고 한 거예요. 2개 다 재헌국회가 한 거예요.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이건 먼저 공식 명칭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1953년 7월에 그 전쟁이 끝났어요. 50년 6월부터 53년 7월까지 있었던 그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그래요. 이건 뭐 다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대공산권 극동 방어선이 있대요. 그걸 우리가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그었대요. 사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래서 공산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공산화가 되는 것을 직접 막아보겠다 하고 그은 것이 에치슨 라인이에요. 잘 보세요. 미국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이 선 밖에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이 생각하기를 미국이 남한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6.25 전쟁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만은 아닌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북한은 에치슨 선언을 남침의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로 이어진다 하는 에치슨 선언이 바로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알류산 열도 필리핀까지 대한민국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언제예요? 1950년 1월인데 50년? 이게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해인데 그해 1월에 에치슨 선언이 있군요. 이것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6월 25일 새벽에 전면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이게 6.25 전쟁은요 어느 한 지역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38선을 그 38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이 하나 둘 셋 그래서 동시에 쭉 내려온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원조라는 말에 빨간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 것은 비슷한 게 있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것은 6.25가 끝난 다음에 맺어지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원조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는 6.25 전쟁 전이에요. 그래서 6.25가 있어. 그러면 그 전에 원조가 있고 그 다음에 원조가 없어요. 그렇죠? 끝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원조 협정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대요. 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대. 우리가 그 정도로 대응을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한국군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어요. 그래서 당시 한강에 다리가 많지 않은데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한강의 북쪽에 있는 북한의 인민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 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1945년 8월이 되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군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결국 낙동강 근처에 그 부산 근처에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국군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다 있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부산 근처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쯤에 있었던 전투가 바로 이건데요. 다부동 전투. 이거는 많은 전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써놓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사실 낙동강 방어선 구축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다부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낙동강 방어선 구축 그 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950년에 8월입니다. 1950년 8월.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이 6월 달에 일어났는데 7월, 8월. 그때쯤에 낙동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군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유엔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엔군이 들어온 게 바로 1950년 9월인데 그때 유엔군이 들어와서 바로 하게 된 게 바로 한반도에 허리를 찔러서 거기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누가 했어요?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지휘를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죠. 인천 상륙 작전은 이거는 년월일을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1950년 9월 15일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예, 9월 15일에 인천에 발을 내딛고 9월 28일에 서울을 아예 되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928 서울 수복. 해보세요. 928 서울 수복. 원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월 15일에 인천으로 들어와서 928에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10월 달에는 아예 저 위쪽까지 올라가서 평양을 탈환했네요. 야, 정말 신나네. 그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을 찾고 평양을 탈환하고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쭉 올라갔는데 갑자기 위쪽에서 중공군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중국 공산당 군대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0월인데요.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이 너무 많은 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빨리 내려갔어요. 너무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람, 후퇴하는 바람에 오히려 좀 발이 늦어진 사람들은 뒤에 뒤처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의 배를 타고 나중에 따로 내려온 사건이 있었어요. 보세요.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국군이 밑으로 빨리 내려가니까 위쪽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미 해군 함정을 타고 내려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흥남철수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거는 순서 문제에서 꼭 나와요. 여기 지금 이미 별표가 있지만 사실 제가 별표를 더 치고 싶어요. 흥남철수 중요해요. 뭐라고요? 흥남철수.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던 그 해, 즉 1950년에 마지막 사건이에요. 흥남철수 1950년 12월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내려와서 서울도 다시 뺏겼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겨우 되찾은 서울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뺏긴 거예요. 1951년 1월 4일에 다시 뺏긴 거, 이 사건을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다시 피난 짐을 쌌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51년 7월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 즉 정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개성에서요. 그래서 휴전회담, 즉 정전회담이 시작이 된 곳은 평양이 아니라 개성입니다. 개성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1951년 7월. 뭐야? 그러니까 전쟁은 겨우 한 1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이 51년 7월부터 53년 7월까지 거의 2년 동안이 바로 정전회담이에요. 그러니까 회담 기간이 한 2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아예 전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38선을 두고 정전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정전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고지를 탈환하고 철수하고 찾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38선에 많은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국군과 민군의 유엔군의 많은 시체들, 청년들의 시체들이 잔뜩 쌓인 게 오히려 이때예요. 회담 기간 중에. 그리고 결국 나중에 판문점에서 결국 정전협정이 조인이 됩니다. 언제예요? 53년 7월. 그래서 2년 동안 휴전회담, 정전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반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보니까 1953년 6월이네요. 그러니까 정전회담이 조인되기 바로 전달, 그죠? 그때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있었어요. 반공포로 뭐예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 즉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사상이 바뀐 거예요. 공산주의 반대로 바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반공포로라고 하는데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를 풀어주자고 했고 즉 북한으로 가지 않게 하자 이랬는데 당시에 미군은 다 보내자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다 보내야 북쪽에 잡힌 미군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다 뭐 이해는 되는데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 아무리 주장해도 되지 않자 사실 뭐 밤중에 포로 수용소를 이승만 정부가
오히려 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반공포로를 그냥 다 석방해 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승만 정부가 태도를 바꿔서 휴전협정에 정전협정에 찬성하도록 할 테니 모든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뭐 이래가지고 뭐 유야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53년 7월에 드디어 정전회담이 조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 그랬죠.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이죠. 원조협정, 원조란 말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말 그대로 원조할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25가 끝나고 나면 원조가 사라져요. 뭐예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6.25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로 이렇게 많은 재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300산업이란 말이에요. 300산업. 3 화이트, 세 가지 백색이에요. 뭐예요? 제분, 제당, 섬유, 밀가루, 설탕, 코튼 다 하얗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원료를 미국이 아주 싸게 우리나라에 공급해줘서 우리가 300산업이 발달할 수 있으세요. 300산업은 그래서 이거는 6.25 전쟁 이후의 어떤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이승만 정부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300산업으로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성장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지금 했던 6.25 전쟁을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1950년 1월에 에치슨 선언이 바로 북한의 남침을 자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란 말은 좀 그러네. 그냥 6.25가 터졌어요. 그죠? 1950년 6월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북한의 인민군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한강 인도구가 폭파된 것도 이때입니다.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1950년 8월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결국 낙동강 근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특별히 낙동강 방어선 구축과 즈음하여 다부동 전투 이것이 아주 낙동강 방어선 구축의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그 즈음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달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드디어 메가더 장군이 허리를 찌르죠. 한반도의 허리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50년 9월 15일 그리고 9월 28일에 아예 서울을 되찾아요. 그리고 평양까지 탈환하고 쭉쭉쭉 올라갔는데 아이고 1950년 10월 말에 중국 공산당 군대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인해 전술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서울까지 뺏기는 걸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쭉쭉 피난을 가고 있는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나중에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흥남 철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전회담이 시작이 된 건 51년 7월인데 2년 후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거는 판문점에서 체결이 돼요. 개성에서 시작이 되고 판문점에서 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살짝 있었던 게 그 바로 전달이죠. 바로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이제 좀 흐름이 좀 잡힙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6월 25일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남침이 이루어져요. 1950년 6월 25일.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때쯤에 다부동 전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9월쯤에 유엔군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언제예요? 50년 9월 15일. 그리고 이 서울까지 차지한 건 9월 2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로 쭉쭉 올라가서 평양 탈환하고 그리고 이선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쭉 밀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만 더 밀면 통일이 될 것 같아. 그쵸? 근데 이때쯤에 10월 말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 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 있죠, 이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군이 빨리 내려오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뒤쳐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 해군 함정을 타고 내려오게 돼요. 이걸 뭐라고요? 흥남철수라고 한다고. 흥남철수 언제게요? 1950년 12월.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마지막 사건이 바로 흥남철수야. 너무너무 중요해. 예, 꼭 기억해야 돼요. 흥남철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1월 4일에 일사후퇴로 서울이 다시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더 내려가다가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고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이 즈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선 근처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38선 근처에서 고지를 탈환하고 수복하고 다시 탈환하고 빼앗기고 하는 이런 것들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기출문제 1번.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5.10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국회, 제헌국회군요. 예. 이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즉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죠. 1948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0월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설치되기도 했어요. 제헌국회에 대한 설명이군요. 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해서 제헌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 제헌국회가 만든 뭐 또 다른 법이 답이겠죠. 예. 볼까요? 예, 뭐가 다를까? 답은 4번인 것 같네요. 그렇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을 지정했다. 농지개혁법도 제헌국회가 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거 세 개는 꼭 알아둡시다. 예. 제헌국회가 만든 법은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귀속재산 처리법은 좀 약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거든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문제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나왔지. 그럼 뭐예요? 답은 얘야. 그지? 농지개혁법.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이 문제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나오면 농지개혁법이 답이고, 농지개혁법이 나오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답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낙동강 방어선으로 돼. 보세요.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게 구축이 되었다잖아요. 1950년 8월부터 이제 9월까지가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이제 8월부터 구축이 되어서 9월까지 구축이 되었는데 9월 달에 바로 이제 유엔군이 들어왔죠. 근데 낙동강 방어선 그때쯤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다부동 전투죠. 사실 요거는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요게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란 말 때문에 한 8월 말 9월 초쯤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 보니까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 정전 휴전회담이 개성에서 처음으로 열렸군요. 1951년 7월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50년 8월과 51년 7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있었죠? 에친스 선언은 이건 6.25 전이잖아. 그렇죠? 6.25 전쟁의 어떤 원인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 전으로 가야 되겠고요. 답이 2번이군요. 흥남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50년 12월. 전쟁이 일어나던 해의 마지막 사건.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죠. 그러니까 전쟁 후니까 53년 10월이고요. 또 발췌 개헌안. 이거 사실 좀 어려운데 발췌 개헌안은 바로 이제 1차 개헌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헌이에요. 이거는 회담과 회담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전회담이 개성에서 시작이 되고 판문점에서 그것이 조인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3번에 있는 여수순천 10교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이건 뭐 훨씬 더 전이죠. 1948년 10월 19일이라는 거죠.
제주 4.3 사건과 관련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여수 순천 10, 19 사건입니다. 예, 답은 2번이군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예, 4번. 인천 상륙전 이후 10여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다 그랬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1950년 9월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울 수복 9.28 서울 수복 기억하십니까? 예, 1950년 9월 28일에 서울 수복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있네요. 그죠? 9월 28일 이후 에치슨 선언은 이거는 뭐 전쟁 전이니까 이건 아니겠어요. 그죠? 9월 28일 이후에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어요. 이거 맞네요. 그죠? 1950년 12월이니까요. 또 정전회담이 개최됐어요. 라는 건 1951년 7월부터 개최됐으니까 이것도 맞네요. 개성에서 시작이 되었죠.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어요. 그래서 다부동 전투는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될 때 그때쯤입니다. 이게 1950년 8월 즈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네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건 지금 보시니까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서 서울 수복이 이때잖아요. 그죠?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흥남철수, 정전회담, 뭐 조인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지금 답으로 흥남철수와 정전회담이 나온 거죠. 흥남철수는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